안녕하세요. 진주 한그로 치과 원장 박진성입니다. 요즘 제가 이제 저는 좀 솔직한 콘텐츠를 지향하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는데요. 우리 용어로 이제 풀케이스라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 또는 치아가 조금밖에 없어가지고요. 여러 개 동시에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우리 용어로 풀케이스라고 그러는데요. 위쪽을 다 뽑고 저는 통상적으로 8개에서 10개를 심는단 말이에요. 근데 다른 치과 갔더니 4개, 6개 심어가지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. 그래서 비용이 우리 병원 비용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.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그냥 하고 싶은데 정말 여기서 하고 싶긴 한데 원장님은 8개 또는 10개를 권하는데 그 치과는 6개만 권했으니까 6개만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어요.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. 저는 제 가족이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. 물론 4개 심어서 할 수 있는 거 있죠. 뭐 있죠? 우리가 똑딱이라 그러잖아요. 4개 심어서 임플란트 틀리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. 그거는 학교 교과서에서 나와 있고요. 근데 6개를 심어서 고정형으로 그냥 완전히 붙이는 거 있잖아요. 그걸 하시겠다고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 컨텐츠를 찍게 되었고요. 정답은 없습니다. 치료에서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암 수술도 그렇거든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1차 치료제가 있고요. 2차 치료제, 3차 치료제가 있습니다. 폐암이 걸렸어도 첫 번째 의사들이 내는 진단이 있고요. 그 1차 치료제가 안 들었을 때 그때 이제 2차 치료제를 씁니다. 2차 치료제가 안 들으면 3차 치료제를 쓰겠죠.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. 근데 우리도 임플란트를 전체적으로 위에를 심는다고 가정을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학회 또는 치과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들한테 가르칠 때의 공식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공식대로 심었을 때 팔로우업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. 암으로 치면 환자의 생존율, 무진행 생존율 이런 거겠죠. 이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었을 때 얼마나 쓰더라라는 대략적인 통계가 있습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8개를 심거나 10개를 심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조물주는 총 14개의 치아를 줬어요, 위에. 근데 14개를 만들려면 최소한 저는 10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. 교과서에도 10개 정도는 심어야 된다. 1차 치료제로 레커멘드 한다.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맨 뒤에 비용적인 면이나 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씹는 근육이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12개로 합의를 봅니다. 조무주가 정했던 14개에서 12개로. 왜? 볼살도 빠지고 그러면 맨 뒤까지 심었을 때 이제 볼살도 씹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, 그리고 치아가 원체 많이 없던 분들은 이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서 12개만 심어도 됩니다. 그런 경우에는 저는 8개를 권해드립니다. 이 8개를 가지고 12개의 머리를 만드는 거죠. 예를 들면 우리가 다리가 있습니다. 다리를 만들 때 이 교량이라고 그러죠. 교량을 만들 때 교량을 받치는 기둥이 있죠. 그러면 공사비를 아끼려고 앞쪽, 뒤쪽하고 길다랗게 기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? 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무너질 확률도 높습니다. 예를 들어서 가운데 교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비를 아끼려고 가운데 교량을 빼고 양쪽만 했던 도로가 있다고 칩시다. 교량이 있다고 칩시다. 그러면 우리는 그 교량을 운전해서 지나갈까요? 안 지나가겠죠. 똑같습니다. 치아가 12개가 필요한데 8개의 기둥이 필요한 겁니다. 근데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교량 2개를 빼버리면 6개로 12개를 만든다고요? 물론 환자분에 따라서 잘 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잘 쓸 수도 있다는 막연한 희망감으로 우리 몸을 치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쵸? 그래서 저는 12개를 심으면 8개가 필요하다. 그리고 14개를 만들려면 10개가 필요하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고요. 이 공식은 학회에서 인정하는 공식입니다.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서 다른 병원을 가셔서 상담을 받는데 12개를 하는데 6개만 심어서
뿌라치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붙이는 걸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한 번 더 고민해봐라. 어찌되면 중간을 길게 연결해서 가운데 기둥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다. 당분간은 안 무너질 수 있지만 1년, 2년, 3년 지나면 무너질 수 있다. 가운데 기둥이 있어서 무너지지 않아요. 오래오래 쓴다. 에이, 그럼 나 그때 가서 무너져서 다시 하면 되지. 그러신 분도 있죠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치아가 깨지거나, 그죠? 보철물이 깨지거나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기면요, 전체를 뜯어내고 또 다시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12개에서 8개를 하잖아요. 그러면 세 악으로 나눕니다. 그래서 앞쪽이 문제가 생기면 앞쪽만 뜯어냅니다. 이쪽이 문제가 생기면 이쪽이 뜯어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?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적게 심어서 한 덩어리를 만들면요, 다 뜯어내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.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,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될 수도 있습니다. 우리 몸이라는 게 무너질 걸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 가서 다시 꼭 또 고칠 거라고 부실공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쵸?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중요한데,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비용도 중요한데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치료로 들어가서 그 치료가 어떤 결과가 나와서 환자분이 잘 씹을 수 있느냐,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으셔야 됩니다.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죠. 임플란트는 씹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?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. 자, 그럼 씹는 것도 중요해요. 그럼 씹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한데 이 관리가 잘 되려면 씹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씹는 걸 잘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학회나 치과 의사들이 권장하는 개수대로 심으셔야 됩니다. 그게 잘 씹는 거예요. 비용이, 이쪽 병원은 뭐 1,000만 원, 이쪽 병원은 500만 원, 그러니까 이쪽 1,000만 원 했던 병원이 나쁜 병원,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그건 절대 아니고요, 동등한 개수에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가격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심는 임플란트의 종류도 천양지색이거든요. 그거에 따라 또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용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용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. 임플란트의 종류, 임플란트의 개수, 그리고 보존 기간, 대표 원장님이 직접 시술을 하는지, 이런 종합적인 걸 고려하셔서 임플란트를 선택하셔야 됩니다. 우리 몸은 소중합니다.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. 하지만 싸다고 무턱대고 가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. 그래서 이 컨텐츠를 오늘 찍게 되었습니다. 싸다고 좋은 건 아니다. 부실공사를 하지 말자. 여기까지입니다.